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대 총장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했지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려면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남해안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채취 시기가 당겨졌지만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1,700여 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상남도의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제11대 경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늘 진행됩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제11대 경상대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가 선관위에 최종 통보한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가 약 82%, 직원과 조교 15%, 학생은 3%에 그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교수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회가 비율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비민주주의적인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총장 후보자가 학생들한테 그런 투표 비율을 가진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복지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이며 학생들의 편의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이렇게 참 의문이 됩니다. 교직원들은 성명을 내고 교수들의 특권 의식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참정권 보장 내용에는 연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교수들의 합의만으로 총장 선거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은 뿌리 깊은 교원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수회 측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투표 반영 비율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4년 만에 구성원들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부활했지만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에 대한 경남 청소년들의 뜻을 받아서 경남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학교 환경교육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풀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도세연 학생은 지난 1년간 환경 프로젝트 촬영과 제작이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막막하지 않도록 다큐멘터리로 기록해 놓자고 친구들과 토론한 결과였습니다. 환경이 메인이 돼서 일단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처럼 주 2회 있는 환경 수업은 모둠 활동을 통해 주제를 결정한 뒤 그 문제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토론합니다. 인간의 본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진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고민해보고 연습하고. 하지만 이처럼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경남의 450여 개의 중고교 가운데 17%밖에 안 되고 환경 교사는 2명에 불과합니다. 2009년 이후 전국에서 환경교사 임용은 단 1명도 없고 전국 4개 사범대학의 환경교육과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환경 과목은 교양교과군으로 분류돼 있어 환경을 전공하지 않거나 다른 과목의 교사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과목의 교사가 시수를 채우기 위해 나누어서 환경 수업을 하는 파행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환경 별로 안 중요해. 대학 입시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왜곡된 메시지를 지금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거든요.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차기 교육 과정에서 환경 교육을 구조적으로 담아내는 변화가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생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제외됨에 따라
경남교육청이 도내 중고교생의 개인 봉사활동 시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해마다 10시간씩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봉사활동을 3년 동안 15시간만 하면 돼 전체 시수가 3년 동안 4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외모에 화려한 기술까지 갖춘 씨름 선수들이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 씨름을 씨름의 본고장 마산에서 부활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래판을 휘저으며 정교한 기술을 선보이는 선수들. 1970년 김성률 장사를 시작으로 1980년과 90년 초 이승삼, 이만기, 강호동 장사로 이어진 씨름의 전성기는 마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두 어릴 때 마산에서 씨름을 배워 걸출한 선수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츰 씨름의 인기가 시들면서 지금은 열악한 시설에서 일부 선수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 그 당시는 정말 그 선수라든지 팀이라든지 굉장히 잘 조화가 돼서 잘 굴러갔는데 그 어느 날 그 선수가 비대화가 되면서 그 침체기가 많이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씨름이 인기를 얻으면서 씨름의 본고장 마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씨름 역사박물관을 짓고 씨름 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건 물론 씨름 전용 경기장 등을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씨름 인프라 확충, 씨름 진흥 기반 조성, 씨름 저변 확산, 그리고 씨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 450억 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창원시의 시책이 씨름 본고장 마산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고 봄을 맞게 된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절기상 우수답게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서서히 풀리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며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0도 이상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진주 영하 6도, 의령도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창원 10도, 진주 11도, 의령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밤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늦은 밤 사이 남해안과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가끔 구름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거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6도, 함양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함양 12도, 합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남해안에선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날씨 탓에 채취 시기가 빨라졌지만 올해는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식수원인 구천 저수지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이곳은 1년에 한 번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해 개방됩니다. 배를 타고 저수지 가장자리로 다가가자 30년 이상 된 고로쇠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아 일주일이면 수액 봉지가 가득 찹니다. 지난 겨울 춥지 않은 기온 탓에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예년에 비해 열흘 정도 빨라졌습니다. 밑에 이제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는 우리가 식수원이기 때문에 아주 청정 지역이고 그 오염이 안 된 지역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고로쇠 수액의 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취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고로쇠 수액은 절기상 우수와 경칩 사이에 많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지 않고 높은 기온 탓에 양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인 6만 리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고로쇠 수액 채취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에 필요한 기구들, 그다음에 포장재, 정제기 등을 우리 농림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있는 남녘엔 봄을 알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한 연구기관이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1,700여 명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와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하동군의 명덕마을. 이곳에는 주민 400여 명이 옹기종기 붙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을 뿜어대는 발전소와 가깝다 보니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까 암 환자가 지금 현재 한 20여 명이 넘고요. 여러 가지 또 복합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분들이 거의 주민 대부분이십니다. 현재 도내에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는 하동과 사천에 14기, 내년엔 2기의 고성하이 화력발전소도 가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연구기관이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주민들의 조기 사망자 수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석탄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영향만 갖고 사망자 수를 추산한 결과 2020년부터 발전소 폐쇄 시기까지 최대 4,4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데다 3천여 명의 우울증 환자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심혈관 혹은 호흡기 질환, 암 발병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수치를 저희가 추산을 하였습니다. 인근 김해와 진주, 마산 순서로 연간 7명에서 11명의 조기 사망자가 나온다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다행인 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1,7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 환경단체들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오염 물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오래된 것부터 조기를 언제 조기 폐쇄하겠다, 이는 언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 도민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는 관련 내용을 정책 의제로 발제해 경상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을 비롯한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 또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7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2020년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발족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경남민주언론연합이 선거 보도를 모니터링하는데 방송은 MBC 경남과 KBS 방송총국, KNN 3개 매체, 신문은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매일 4개 매체가 대상입니다. 6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두산중공업이 2014년 말 이후 만 5년 만에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명예퇴직이 최근 세계 발전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회사도 6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기록해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의 수출이 선박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 소식들을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남 지역의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2.5%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 수출이 128% 늘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고 기계류와 전기, 전자제품도 각각 11.3%와 9.8% 늘었지만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은 각각 17.4%와 0.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2.7% 감소한 17억 달러로 27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GM 창원 공장의 완성차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경차 전문 생산 공장으로 자리 잡은 창원 공장은 현재 쉐보레 스파크와 국내 유일 경상용 차인 다마스와 라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300만 대, 2014년 400만 대에 이어 올해 1월 5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이 무이자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농협은 또 꽃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하나로 마트에서 특판 행사를 열고 홈쇼핑 꽃 판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신세계가 창원시에 스타필드 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한 지 거의 1년 만에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창원시의 보완 내용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담아 최근 교통 영향평가 사전 검토 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조만간 교통 영향평가 심의위를 열어 신세계가 제출한 자료가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함양농식품수출진흥협회 연시총회가 오늘 오후 5시부터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2월 읍면동장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공모사업 역량 강화 특강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함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토양계량제 공동살포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남해대교 주제영상 제작보고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남해군수실에서 시작됩니다. 진주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화배류 소비 촉진 운동 등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오는 4월 말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입니다. 가짜 출장계를 꾸며 출장여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청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화는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관행과 지시에 따라 출장비를 돌려받아 공통경비로 사용해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고 출장비의 소유권이 공무원에게 있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상가를 넘겨받은 혐의로 모 은행 전 직원 51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과 12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약정을 맺은 창원 지역의 한 아파트 시공사에 5억 원 상당의 상가를 지난 2018년 시공사로부터 넘겨받아 가족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 정글돔은 찾은 관광객이 개장 한 달 만에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장한 정글돔에 지난 16일까지 8만 2,052명이 방문했으며 입장객의 83%는 거제 이외 지역 방문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살고 싶은 섬, 청년 친화형 섬, 성장 동력 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섬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그동안의 섬 정책 효과를 돌아보고 기존 표준화된 섬 정책에서 벗어나 섬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울 방침입니다. 남해군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속칭 떴다방에 강력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최근 떴다방으로 인해 일부 군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떴다방 감시를 위한 실버 감시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정책으로 바꾸는 시민 불평 공모전을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받습니다. 창원시는 교육과 문화관광, 환경 등 생활 속에서 느낀 불평 불만과 함께 해결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금상 1명에게는 300만 원을 줄 예정이며 모은 아이디어는 시정 대혁신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평균 연봉이 1억 6,581만 원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C는 올해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한 박진우, 배재환, 이상호를 비롯해 양의지 20억 원, 박성민 7억 원, 박민호 5억 2천만 원 등
20명이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사천시가 오는 24일까지 사천 첨단 항공우주과학관을 휴관합니다. 사천시는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 7곳도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휴관합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